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에 열받은 것 같아요. 뭐 글 폭포를 올렸어요. 이재명 정부는 더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하나가 과연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조급했나 봐요. 결국 가장 아프게 작동한 건 뭐냐? 장동혁 대표 6채 가지고 있다라고 아무리 프레임을 씌워도 그 6채 다 합한 값보다 본인의 분당 아파트 시세 차익이 더 크거든요. 그게 50억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에 열받은 것 같아요. 뭐 글 폭포를 올렸어요. 이게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금 제목이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아니 근데 뭐 저는 굳이 영수회담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요. SNS로 서로 SNS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얘기들은 다 주고받던데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 SNS를 통해서 또 활발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또 반박에 재반박에 또 그 재반박에 대한 반박이 막 이어지면서 그 뭐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뭐 얼굴을 밥 먹으면 대면하면서 이거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또. 네, 또 이런 얘기들은 또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가지고 뭐 이번이 마지막 조치다, 뭐 오판하지 말아라, 이번엔 반드시 뭐 유예 이거 없애버리겠다 이런 맞아요.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는커녕 지금 더 폭등하고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 전월세 매물이 완전히 씨가 말랐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는 더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하나가 과연 있을까? 이런 지점에 지금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조급했나 봐요. 조급하면서 본인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싸다봐서 비난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걸었는데 결국 가장 아프게 작동한 건 뭐냐? 장동혁 대표 6채 가지고 있다라고 아무리 프레임을 씌워도 그 6채 다 합한 값보다 본인의 분당 아파트 시세 차익이 더 크거든요. 그게 5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세 그렇게 차익 추정된대요. 재건축 호재로. 그렇죠. 재건축까지 지금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시세 차익만 50억이 넘는다라는 요 한 문장에 대통령이 굉장히 긁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비호한다고 이것저것에서 뭐 퇴임 후에 들어갈 집이다 뭐다 맞아요. 이러면서 막 이른바 쉴드가 올라오고 있지만 국민이 봤을 때는 결국은 본인이 이미 지역을 떠난 분당의 집을 처분하지 않고 본인이 뼈를 묻겠다라고 했던 계양구는 전세로 살고 있고 여전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 안가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사저로 들어가지 관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분당에서도 살지 않고 계양에서 살지 않는 건데 둘 중에 뭐 하나는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분당에 있는 집은 처분을 못하는 사정. 누가 50억을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가 안 되니까 신경질적으로 저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일단은 뭐 짚을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분당의 집으로 돌아갈 거다 얘기하는 거 이거 못 돌아갑니다. 왜 못 돌아가요? 지금 전직 대통령들 중에 아파트로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아파트로 경호. 경호 때문에 왜 안 갔냐? 못 돌아가니까 아파트로 안 들어간 겁니다. 물론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뭐 서울에 뭐 인근에 뭐 동교동, 서교동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경호 문제 때문에 아파트로 못 돌아간 거예요. 그 전직 대통령 막 기지개 한번 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 막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주민들 다 슈퍼도 못 가고 막 15층 걸어 내려러 가야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 치킨 시켰는데 치킨이 3시간 동안 안 와요. 치킨이 왜 안 오죠? 대통령이 엘리베이터 잡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돌아갈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을 못했네.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경호 대상에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퇴임 후 10년 이내에 전직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시원하게 나 대통령 경호법 안 받겠다라고 하던가 아니 전직 대통령은 경호 받지 맙시다. 이 조항 자체를 정부 입법으로 삭제하겠다. 이걸 내던가. 그러면 본인이 돌아가면 진정성이 있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 굉장한 민폐거든요. 전직 대통령 와 있으면 그 경호인들 다 차량 그 밴 갖고 와가지고 다 거기 대기하고 있을 텐데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난 돌아갈 거다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을 보면 SNS 화법을 보면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어진 왕들은 비가 안 와도 내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제 책임입니다 라고 해야지
첫 글에서 시작했던 게 다주택자들을 다주택자. 악마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사정이 다 있다. 알고 보니까 청와대도 막 세 채 두 채 갖고 있으니까 예. 정당한 다주택자들을 이해한다 하면서 그 다음 악마시킨 사람이 정치인들이에요. 갑자기 예. 정치인들이 그동안 잘못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아하.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건 없고 예. 그냥 책임 전가로 일단은 프레임 씌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화법이 너무나 그 탐탁치 않은 부적절한 화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네. 그러네요. 경호 문제. 근데 이게 좀 법조인들이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네. 법조인이시니까 그렇지만 아 맞습니다. 사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다 법조인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자기 오류나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좀 싫어하는 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연휴 첫날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집 팔라고 강요하는 듯한데 라는 뉘앙스를 좀 느낀 사람이 꽤 있었는데 언론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언론에서 집을 팔라던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딱 핀트가 간 거예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매각을 유도했을 뿐 아니 언론이 말을 바꿨다고 비난을 하니까 쉽게 납득이 안 된다 나는 이게 좀 약간 오류를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게 뭔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꾸라지 화법을 쓰다가 언론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예. 난 미꾸라지가 아니다. 아하. 나 기름장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넣었다라는 것은 다주택자들을 압박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라는 게 유일하게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그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는 요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용산하고 태릉하고 과천하고 뭐 이런 데 는데요. 그거 한 근데 10년 과거에 걸려요. 안 했던 대책이라고. 내일 우리가 그래서 과천에서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저기 부동산 얘기를 네.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네. 얘긴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파헤칠 예상이긴 그 해요.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 봐도 예를 예.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정부가 공급 대책 내놨다. 태릉이라든가 뭐 용산에 1만 호 예. 공급한다더라라고 하니까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대부분이 이겁니다. 그거 한 10년 뒤에 예? 첫 삽 뜨면 잘 뜨는 거다. 거의 문 어게인이에요. 이전에 거의 했던 그렇죠. 거랑 비슷해요. 네. 태릉 선수촌 그 태릉 지역에 골프장 밀고 거기에 뭐 주택 세운다는 얘기는 들은 지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또 앞으로 또 10년 뒤를 바라봐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급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 압박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집을 팔아라라고 강요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난 팔라고 한 적 없다라고 예. 하면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뒤집는 것이거든요. 장도혁 대표가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되는 정권들은 노무현 정부, 예.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유독 이 진보 정권에서만 문제가 됐다. 예. 하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된 적이 없어요. 늘 조용했고 부동산 가격은 늘 하락했고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올라갔던 뭐 저기 잠실이라든가 강남의 부동산 가격들이 수직 하락했거든요. 그러면서 노원이라든가 노도광 일대 부동산 가격들도 안정기에 들어섰고 그러니까 이런 보수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유독 진보 정권에서만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의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짚으니까 여기서 또 한 번 긁힌 거죠. 날 왜 문재인과 동급으로 놓느냐 뭐 이런 거죠 지금. 기분 나쁘지 지금 그러면은.